금년이 제주도에서 4.3 봉기가 일어난 지 70년이 됩니다. 금년 범국면의 구호의 하나가 4.3은 대한민국 역사라고 선언했지만 제가 볼 때 제주 4.3은 세계적인 사건이고 국제법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든 법에 따라서 3년 동안 조사하고 이승만 정권의 과오를 공개 사과를 했지만은 그에 앞서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 시절 맥아더 장군이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던 시절에 한국의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하지 중장 휘하 미군정과 그의 지휘를 받던 조병옥 등이 서북 청년단까지 포함해서 제주 도민들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 책임이 크다. 4.3은 맨 처음에 통일운동이었고 분단 저지 운동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4.3 하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벌벌 떠는 그런 무지막지한 방공법, 국가보안법에 치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국수를 내고 그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그게 이른바 아이고 사건이라는 거죠. 학살 책임이 드러날까 무서워해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서 예를 들면 장례도 못 치르게 했던 것이 그 당시 1950년대 제주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3을 보통 어떻게 폄하해 왔느냐면 그것은 부수적인 피해라는 거죠. 부수적 피해라는 것은 군사용어인데 군인들이 예를 들면 남의 나라를 점령하거나 또는 침략하거나 무슨 전쟁을 할 때 어쩌다 이제 생길 수 있는 민간인 피해를 이제 부수적인 피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사망하고 한 것은 뭐 전사라든지 순직이라든지 이렇게 미화하고 그 기념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일어난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 피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거 역시 이제 전쟁으로 만들어진 미국 군인들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한국 전쟁 때 또는 뭐 일제시대 때 조선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을 때 이걸 전부 부수적 피해이지 어떤 인권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좌익과 소위 좌익과 우익, 공산당과 이승만 파간에 관한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미국의 어떤 개입, 그런 어떤 중대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후배가 지난 촛불 때도 군대가 촛불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이죠. 국방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청와대 앞에 갔을 때 여차하면 발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이제 소개하려는 게 요건데요. 이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총을 쏠 때는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었다네. 자, 그래서 이 세월호 5.18 이 뉴스가 바로 71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7년 3월 1일 날 3.1 혁명선언 28주년 기념식을 제주 북국민학교라고 하여튼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제주도에 사람이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사람이나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은 3.1 사건이라고 마치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숫자로만 이걸 분류하는 거죠. 6사람이 죽고 6사람이 부상당했다는 것은 미국 독립전쟁을 일으킨 보스턴 학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1770년 그 영국군에 죽은 미군의 규모가 불과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스턴 학살이라고 부르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출발로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육지에서 지원 나온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 죽을 수 없는 각도에서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막루에서 그 등짝으로 총을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희생자 유족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육지 경찰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전에 대구에서 쌀값 때문에 일어났던 그 분쟁에 출동해가지고 미군 지휘하에 우리 조선 민중이 총질을 했던 바로 그 경찰과 같은 소속이었다는 것이죠. 평화의 섬 제주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된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군정 산하에 경찰까지 참여하는 이 항의 파업이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의 그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얼핏 보더라도 이건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군정 당국이나 그 당시 조선인으로 제일 높은 계급을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조병욱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이건 다 빨갱이고 공산당 사주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이런 일종의 그 낙인을 찍는 그래서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뭐 2, 3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학살이란 말 그대로 떼죽음을 당하는 그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4.3 봉기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3,400명이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장이라는 게 총이 뭐 2, 30자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한 사람 정도가 겨우겨우 총을 들고 나머지는 뭐 죽창이라든지 뭐 그런 개인 농기구 같은 거를 들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3,400명의 실제 그 참가자들을 잡기 위해서 또는 잠든의 명목으로 그 100배가 되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 바로 미군정인데 그 첫 번째 조치가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육지 응원 경찰을 증강을 합니다. 일본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주도에 파견합니다. 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주 폐륜과 부패, 어떤 무지막지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서북 청년단 그 회원들이 제주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승만 사진이라든지 태극기를 강매하는 그런 일종의 노상강도와 같은 짓을 하면서 탄압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빨갱이라고 몰아서 실제로 생사람을 때려잡는 일들을 벌이고 또 하루아침에 순경이 돼서 토벌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은 불과 한 달 사이에 500명,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2,500명을 잡아 가둡니다. 이 500명, 2,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민족운동가, 사회주의자, 소위 그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그 주요 간부들을 다 포함하고도 넘쳐나는 거의 한 10배 이상을 잡아 가두고 족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 군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실형을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 군정의 노예처럼 굴중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주도를 벗어나서 육지나 일본으로 어떤 망명을 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밀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오사카 가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정치계 망명을 한 거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거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인데 세 번째가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저항을 해보자. 버텨보자. 그래서 뭐 산으로 굴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악화시킨 것은 아주 그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가 도지사가 돼서 그 서북 청년의 회원 7명을 그 경호원처럼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예를 들면 순종하는 단체나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자기랑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것은 전부 빨갱이로 몰고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이제 폭정을 이 유해진 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미군 정보 보고서를 그대로 찍은 건데요. 여기 밑에 유해진은 극우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보냈어요. 그래서 사태가 악화되니까 미군이 대령급 그 제주도에 주둔하는 미군정 그 중대장급 장교보다 더 높은 계급의 그 지휘관의 제주도 조사를 해가지고 근 1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검토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미군정이 통제를 잘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유해진이 그런 반민주적인 반민족적인 행위 그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문제되니까 이걸 이자를 해임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 미군정 당국이나 조병옥 이 사람들은 제주 도민들을 그런 아까 소개한 어떤 작전의 대상, 파도의 대상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고 비국민으로 몰아가서 이들을 임의로 제거하고 배제하고 처단해도 정당하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주 학살을 가져온 여러 책임 중에 하나는 미군의 어떤 정책 실패, 판단 착오, 그 다음에 어떤 무리한 강경 진압제, 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미군정 경찰에 대한 비합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건 뭐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정의 정보 장교로 근무했던 로빈슨, 미드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군정이 좀 심하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문제제를 하지만은 그게 수용이 안 된다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를 1년 동안 연행 구금해가지고 한 3,400명 정도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처음에는 미군 장교가 직접 거기 판사, 검사로 나와서다가 이게 여론도 안 좋고 그런 통역의 문제도 생기니까 이 조선인 출신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그 고등고시를 합격한 그런 판사, 검사들을 채용해서 쓰기도 하고 미군 장교가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 미군정 시대의 재판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판결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이른바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뭐 첫 줄은 사형, 둘째 줄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감옥소에 끌려가서야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형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제주도에서 그 남한 단독 정부를 거부하는 그런 분단 반대 운동이 일어난 바로 며칠 뒤에 지금의 세계인권선언, 지금의 우리 개헌 헌법에 나오는 어떤 기본권 등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하지 장군 포고령이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권리를 지니는 존엄성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에 의한 절차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서의 이 마지막에 보면 존 하지라고 미 합중국 육군 사령관 중장 존 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 그 기록관에서 저희가 복사해 온 것입니다. 이건 이제 CIA 문서 제가 직접 가서 복사해 온 겁니다. 2006년 9월 달에 공개가 된 건데요. 근데 제주도 편에 보면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어떤 중요성이 있다 그런 문구가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첫 줄. 이 자료의 어떤 부분에는 제주도를 전쟁을 할 때 어느 방향에서 상륙해서 점령하겠다는
그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가 중국과 한국, 그 다음에 아래로는 뭐 타이완과 북쪽 지방의 동북아시아의 어떤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본 군들이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 내륙의 남경까지 폭격을 했어요. 남경. 그러니까 거꾸로 미군도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탐해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이 문서의 첫 줄에 제주도 위치는 전략적인 지역이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극의 발단은 어디서부터인가 찾다 보면 8.15, 예를 들면 민족 분단, 그 다음에 미군 점령인데 8.15는 우리 조선 민족이 어떤 민족 해방 운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강원룡 목사가 그때 20대에 겪은 회고에 따르면은 해방이라고는 하는데 해방 같지 않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해방이었죠. 만약 이제 그 임시정부 휘하의 광복군이라든지 만주지방에 활동했던 그런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이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된 그 활동을 했더라면 당당히 미군이나 세계를 향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임시정부의 국가적인 실체를 인정받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이나 조병호 이런 자들이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자는 그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여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은 당연히 어떤 통일된 독립국가,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8.15에 일본 천황에 항복 선언이 있었지만 실제로 미군이 제주도의 군정 본부중대가 진주할 때까지는 두세 달이 비는 그런 행정 공백 시간에 그런 무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제주도민 자체가 뭔가 자율적인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라는 구성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고, 또 그런 인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민의 신임을 받는 그런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관덕정 학살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그 완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 커뮤니스 교수가 주목할 것은 제주 학살에 미군이 책임이 있다. 1945년 8월서부터 48년 8월까지 3년 동안 미군이 남한에서 진주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어난 일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 다음에 1949년 6월 미군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철수할 때까지 모든 군대와 경찰의 지휘권은 미군에게 준다. 그런 이승만과 하지 중장 간의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희생을 낳은 제주 4.3의 수많은 희생을 낳은 시기가 또 같습니다. 48년 4월서부터 49년 5, 6월까지가 가장 그 피해가 많은 시기였는데, 그때까지 미군이 모든 군사 작전의 지휘 책임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밍스의 미국 책임론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은 이 제주와 관련된 자료가 미 중앙정보부 그 서고에 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피라는 CIA 요원이죠. 이 사람이 관련된 자료를 이 사람 이름으로 한데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제주 자료가 많이 들어있고, 거기 보면 제가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스탈린이 자기 정적인 트로츠키를 멕시코에 쫓아가서 암살시키잖아요. 그 신문 보도가 바로 이 머피 컬리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아서
이미 미국은 처음부터 제주도 상황을 그런 공산주의자, 어떤 스탈린의 아류, 한국 지부처럼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그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트루만입니다. 트루만이 바로 그 광덕정 학살이 있던 며칠 뒤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트루만 독트린의 핵심은 반공 외교 정책입니다. 미국을 따르는 나라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미국을 거스르는 소련이나 또는 공산당이나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메가더나 주한 미군이나 또는 제주도에 근무하는 미군정 장교들이 이 트루만 독트린을 믿고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데 가장 또 앞장섰던 사람이 계속 지금 몇 번 거론됩니다만 극우 반공주의자 조병옥 씨라는 것입니다. 미군이 그렇게 탄압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이 봉기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미군이 처음부터 이것을 또 대체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동네에서도 그 남한 단독정부 또는 50선거에 대한 반대 거부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냥 사소한 사건으로 받사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지 경찰을 좀 더 보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미군이 결국은 맨 나중에 보면 48년 4월 16일 날 그 제주도에 있는 미 군정 행정부대 말고 전술부대, 실제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미군과 그 당시 미군정 경찰 또는 미군정의 지휘를 받는 국방경비대식의 군사작전이 이제 시작되고, 미 군정 출동 명령서가 4월 18일에 이제 발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비행기도 보내주고 부산에는 부대도 보내줄 테니까 가서 상황을 통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라는 말은 앞서 그 부속 피해라는 것처럼 군사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전술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작전권. 그와 똑같은 개념이 바로 오퍼레이셔널 컨트롤, 상황을 통제하라. 여기 맨 아래 딘 미 육군 사령관이 그 제주도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4월 18일 날 부하에게 너는 제주도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출동을 해서 오퍼레이셔널 컨트롤, 전술적인 통제를 행하여 문제를 풀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문서가 지금 있습니다.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처럼 제주도 학살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평화 협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주둔하던 구연대장과 그 당시 봉기를 일으킨 대장으로 알려진 김달상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미군정 경찰의 그런 폭력을 뭐 사과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무장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누가 방해하고 또 불을 지르는 것이 미군정 경찰이었고 미군 지휘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런 작전 지휘, 예를 들면 총칼을 다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을 뭐 예를 들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이거 다른 사진인데, 미군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건 이제 춘천에서 미군이 저렇게 검문을 한다든지, 또 제주도에서는 아까 그 저 4.3 기록영화에 나오는 그 동영상이 바로 이런 그 경비행기에서 미군이 촬영을 해서 상황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선거 참여를 해서 전단을 뿌리고요. 물론 총을 주고 또 총알을 주고, 그리고 경찰에게는 칼빈이라고 M1 소총보다 더 가볍지만 더 다루기 쉬운 것들을 제공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50선거 전주에 이 미 군정 현지 사령관과 서울의 지도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서
바로 여기 조병옥은 강경 진압을 주장하고 아까 그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했던 제9연대 김일영 대장은 그러니까 말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서 격돌을 벌입니다. 이 미군 앞에서 실제로 육박전을 벌였다고 김익렬은 회고합니다. 그 평화적인 해결을 얘기했던 김익렬은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지교해제되고 조병옥의 그 강경 진압론이 전술로서 대책으로서 채택이 되고 제주도에서 그 피해 광풍이 시작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300~400명의 게릴라들을 잡기 위해서 2, 3만의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 여러분들의 뭐 질문이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